예, 안녕하세요. 똘모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게 있죠, 보통. 나라에서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줘야 되겠다. 뭐, 1인당 뭐 50만원씩. 근데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죠. 아니, 누구 부자들은 재난 상황에서도 뭐 비싼 음식 8만원짜리? 망고 빙수를 8만원짜리도 사 먹는데 그거 수십억짜리 아파트에도 살고 이러는데, 아니 꼴랑 1인당 50만원씩 주는데 그걸 반대를 합니까? 찬성 반대가 바꿔보게 됐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찬성하는 사람이 이거죠.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건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좀 50만원 받으면 어떠냐.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한테 50만원씩 나라 돈으로 줍니까? 그건 안 돼. 이렇게. 과연 뭐가 맞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옛날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띠로리슨 옛날에 인더스트리얼 오거나이제이션이라는 책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기차가 있어요. 기차에는 1등석이 있고 2등석이 있고 3등석이 있습니다. 1등석에는 안내양이 있어서 아주 럭저리하게 이제 서비스가 진행돼요. 2등은 그냥 좌석이 있고 있습니다. 평범하죠. 3등석은 뭐가 있냐면 입석인데 중요한 게 지붕이 없습니다.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와도 럭저리하게 따뜻하게 갈 수 있고 1등석은. 2등석은 비 안 맞고 갈 수 있습니다. 3등석 비가 오면 지붕에 없어서 비를 다 맞고 가야 됩니다. 근데 지붕을 입히는데 돈이 많이 드냐? 전혀 안 들어요. 아주 조금만 돈밖에 안 들어요. 그 사장한테 물어봤죠. 기차회사 사장한테. 아니 3등석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다니고 다니는데 왜 지붕을 안 해주냐? 사장 말이 3등석에 지붕을 만들어주면 2등석하고 다를 게 뭐냐? 그럼 3등석에 타고 가는 사람이 돈을 더 내고 2등석에 갈 이유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3등석에 지붕을 없는 거야. 왜냐하면 가급적 3등석을 타지 말고 2등석을 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차에서 돈을 많이 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게 반대하는 사람들 논리죠. 돈을 50만원씩 왜 주냐? 그럼 그 사람들은 계속 3등석에 계속 안주해서 머물 거 아니냐? 더 노력을 해서 2등석을 타려는 인센티브가 안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찬성하는 사람들은 야, 불쌍하지도 않냐? 돈이 없어서 3등석에 돈이 있으면 2등석, 1등석 탈 거 아니냐? 돈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목적지를 가려고 하니까 3등석을 타는데 인간적으로 지분까지 안 해주는 게 어디 있냐? 그래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기본적인 건 해줘야 된다. 이게 찬성하는 사람 논리입니다. 여기에 과연 정답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런 걸 결정하는 건 정치인이죠. 이런 정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걸 정치인들이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3등석을 지붕을 만들어서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이 많으면은 정치인은 지붕을 씌우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제 발전이 세상에 독재자들이 많은 세상, 그러니까 1인 집권, 중앙 집권적인
정권을 가진 절대왕, 절대 권력을 가지던 시대, 뭐 중세 시대죠. 아마 한국으로 치면 조선 시대 이전 시대죠. 이런 시절에는 3등석을 탈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3등석은 지붕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50만원씩 줄 이유도 없고요. 그렇지만 독재자의 시대에서 민주주의 시대, 그 투표로 뭔가를 결정하는 시대가 되면서 3등석에 사는 사람, 1등석에 타는 사람이 10명, 2등석에 타는 사람 100명, 3등석에 사는 사람이 1000명이면 투표를 할 때 3등석에 타는 사람의 표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등석에 지붕을 씌우고 50만원씩 줘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3등석이 계속 상향평준화되는 현상이 생기죠. 이제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도록 동기유발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찬성하는 사람 말이 맞느냐, 반대하는 사람이 맞느냐, 정치인의 어떤 결정과 관계없이 어느 게 맞느냐,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효율성이라는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효율성. 재화는 이 세상의 돈이나 물건, 서비스는 항상 한정되어 있습니다. 무한정이지가 않습니다.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이게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죠. 사회가 발전되죠. 물론 효율성만으로 사회가 발전하는 게 아니지만 뭐 상당한 부분 기여를 하죠. 50만 원을 예를 들어 3등석에 지붕을 씌운다. 이게 좋으냐? 그러면 기차에서는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왜냐하면 2등석에 있는 사람이 3등석으로 옮겨갈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1등석과 3등석 두 개가 남겠죠? 그럼 기차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3등석의 가격을 올려버리겠죠. 결국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3등석에 타는 사람이 좋아지느냐? 예를 들어가 원래 가격이 여기는 10만원이고 여기는 5만원이고 여기는 만원이었습니다. 3등석에 지붕을 씌워버리면 2등석 탈 사람이 뭐 2등석이랑 3등석 똑같네, 3등석으로 가죠. 그럼 5만원짜리 가격이 없어지고 1등석과 3등석만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는데, 기차에서 한 손해를 보니까 지붕도 씌웠으니까 우린 가격을 올릴 거야 해서 2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럼 2등석 탈 사람은 3등석 가니까 5만원 주고 탈 거 2만원 주고 가네? 좋다. 100명은 덕을 보죠. 그럼 1000명은 어떻게 됩니까? 1000명 중에 일부분은 왜 나는 5만원 주고 2등석 타긴 싫지만 2만원 주고 2등석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게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있겠죠. 어떤 사람은 나는 지붕이 없어가 우산 쓰고 가도 되는데 나한테 필요 없는 지붕이 생기는 바람에 돈을 10,000원 더 내게 되네. 그렇게 해서 싫어하는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3등석의 사람이 지붕을 씌운다고 꼭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50만원을 뿌린다고 50만원을 받게 되는 사람이 꼭 좋은 효과를 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 50만원을 가지고 어떤 필요한 곳에 도로를 넣는다든지, 그럼 새로운 서비스를 해주면 그냥 50만원 받아서 득보는 사람도 있지만, 예를 들어 어떤 시골 마을에 50만원을 뿌린다. 그보다 시골 마을에 길을 버스가 들어오도록 한다. 맨날 자가용을 몰고 다녔는데 50만원 각 사람들한테 나눠주느니 그 돈으로 우리가 버스를 한 대 사서 버스를 굴린다. 그러면 오히려 혜택을 더 많이 보는 수가 생겨요. 이 세상에는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사회가 더 발전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돈이 누가 소유하고 있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갑돌이가 있고 갑순이가 있습니다. 둘이 연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데이트 비용을 쓰는데 갑돌이가 내가 밥을 살 테니까 네가 영화비를 내라. 그렇게 해서 지내다가 우리 그러지 말고 돈을 10만 원씩 내가지고 통장에 모아서 그 돈을 같이 쓰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갑순이가 지나가다가 키티 인형을 봤어요. 어머, 나 사고 싶어. 키티 인형을 15만 원 주고 샀습니다. 왜 갑돌이고, 어이, 나는 키티 인형 싫어하는데? 난 밥하고 영화 먹었는데 쓰려고 했는데 키티 인형을 사네. 그럼 나는 명품을 살 거야. 명품 100만 원짜리 살 거야. 100만 원. 갑순이가 나는 돈 적게 쓰려고 키티 인형 샀는데 그러면 나는 구찌를 살 거야. 구찌 가방을 살 거다. 그럼 네 구찌 가방 산다고 나는 롤렉스 시계를 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갑돌이와 갑순이 원래 이런 걸 살 생각이 없었는데 돈을 같은 계좌에서 돈을 쓰다 보니까 네가 쓰면 이거 내 돈 같이 모은 돈인데 이 돈 먼저 쓰기 전에 얼른 써버려야지 해서 안 사도 되는 걸 사게 되는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돈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돈은 효율성이 떨어져요. 근데 돈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왜냐면 공동으로 돈을 소유하고 있는 건 네 돈이냐 내 돈이냐 먼저 버는 놈이 임자다. 이런 게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나라 정부 재정이죠. 나라도 먼저 버는 놈이 임자입니다. 개인 돈은 알뜰살뜰 씁니다. 꼭 필요한 데만 써요. 자기한테 꼭 필요한 데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족이 되는 데다 돈을 씁니다. 개인 돈은. 그래서 가급적 공동소유의 돈은 남기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다리를 놓는다. 나는 필요하고 상대방은 필요 없어요. 근데 놓으면은 필요 없다는 사람들도 쓸 게 분명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군대에 군인이 총을 쏴야 됩니다. 전쟁 안 날 것 같은데 왜 사? 난 돈 내기 싫어. 그럼 총을 안 사면 결국 전쟁에 지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공동으로 돈을 써야 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돈을 모으면 그건 반드시 비효율적인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비효율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는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돈을 모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감시를 심하게 하죠. 감시를 하거나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비효율이 발생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돈은 최소화시켜요, 보통. 그러니까 개인이 소유한 돈을 최대화시켜서 이런 비효율을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정치인 입장에서는 이게 달라져요. 정치인은 이 돈이 많아질수록 좋고 이 돈이 적어질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각각 가진 논리를 다 내서 공동의 소유 돈을 늘려서 이 돈의 일부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에 대한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이 이 돈을 계속 키우려고 해요. 그리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 돈을 계속 늘리려고 하고 둘 간의 싸움이에요.
이제 자기가 정치인이냐 납세자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같은 문제에 대해서 비효율이 없다면 이렇게 돈을 쓰는 거, 이 부분을 늘리는 게 괜찮지만 거의 밝은 사회, 효율적인 사회, 사회 자체가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나라는 공동의 소유를 늘려서 잘 굴러가는 사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건이 만족이 되지 않으면 이 돈을 늘리면 부패만 심해지죠.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원칙을 이해하고 난 뒤에 그런 문제에 접근하게 되면 쓸데없는 논쟁을 막고 올바른 방향으로, 그래도 가급적 올바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죠. 여러분도 이런 어떤 일을 할 때 갑돌이와 갑순이, 이런 정치인이거나 납세자이거나 관계없이, 정치인이 될 일은 별로 없겠죠. 갑돌이 갑순이가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명품을 사거나 구찌 가방을, 롤렉스나 구찌 가방을 사는 일이 안 생기기 위해서 돈을 모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년치 데이트 비용을 한꺼번에 모아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헤어진다. 그럼 그 돈 처리를 가지고 머리를 쥐뜯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돈을 일주일치만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주일치 데이트할 비용만 들고 있으면 그 돈으로 명품 못 사겠죠? 그럼 누가 쓸데없이 키티 인형을 사면 모으는 돈을 5만 원씩으로 줄이면 되겠죠? 그럼 못 사겠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모으는 돈을 모으는 게 맞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끝.